오늘은 이제 센C 단계 이제 1단원 문제들을 이제 곱셈 공식과 나머지 정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문제들을 곱셈 공식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보시면은 이제 네,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97번이죠.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 조건을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OC랑 CD를 합쳐서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고 해놨고요. 좀 시각적 효과를 위해 다른 색깔을 하나만 더 쓰면 자,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면은요. 여기 DA, AB, BO를 합쳐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자, 저렇게 해서 보라색 부분이 3x 플러스 y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BC 길이랑 CD 길이를 구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지금 저기 파란색 부분과 보라색 부분을 합치니까 저기 직사각형 둘레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음, 이제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더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사각형 ABCD에 뭐가 나오냐? 둘레가 나오게 됩니다. 즉, 둘레는 쟤네 둘을 더한 값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계산을 바로 하면 4x 플러스 2y 더하기 8이 되겠죠. 2y 더하기 8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둘레까지는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부분과 얘네가 이제 가 부분이죠. 나 부분을 만약에 뺀다면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CD 길이랑 AB 길이가 같고 OC 길이랑 BO 길이도 같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느냐? AD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나에서 가를 빼면은 결국 알 수 있는 게 AD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y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위에서 구했던 이 두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무슨 길이도 구할 수 있냐면은 이제 미안해요. y 플러스 2가 아니라 2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두 사실을 합치면은 우리가 높이에 해당하는 AB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AB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y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이제 가로 길이 2를 좀 묶어낼게요. 2에 x 플러스 1에다가 y 플러스 2를 곱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98번입니다. 98번을 보면은 이제 세 다항식 A, B, C가 있는데 저렇게 좀 계산식이 좀 더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식을 좀 다시 쓰면은 A 플러스 2B, B 플러스 C, 그리고 C 마이너스 A의 전개식이 A6의 X6제곱, A5의 X5제곱, 처음이니까 한 번만 더 씁시다. A4의 X4제곱, A3의 X3제곱, A2의 X제곱, A1의 X, 그 다음에 A0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 한번 볼게요. 결국 저 부분은 이제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A1, A0, A1, A2부터 A6까지 합이니까, 결국 얘 전개식에서 한번 표현을 하면은요, 여기 부분이랑 여기 전부 다 뭐예요? 개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즉,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제 여기 부분은 개수들의 항의 모든 개수의 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개수들의 합인데, 얘네를 살펴보면은,
이제 x가 지금 다 거슬리게 붙여져 있지만 만약에 x 값에다가 뭘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즉 모든 계수의 합은 x는 1을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들고 복잡한 식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x는 1을 대입해 놓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1의 값은 x에다 1 집어넣었으니 2고 그 다음에 B1의 값은 얼마냐면은 B1의 값은 1 빼기 3 더하기 4니까 5 빼기 3이니까 2가 되고 C1의 값은 2 빼기 1 더하기 2니까 3이 되겠죠. 얘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0부터 A6까지의 모든 합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2 더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2 더하기 3, 그 다음에 3 빼기 2가 해가지고 결국 6 곱하기 5 곱하기 1이라서 3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개수의 합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힘들게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x에다가 뭘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노트를 하나만 조금 하면은 만약에 만약에 상수항을 물어본다.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 인수분해에서 배우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얘만 x가 없죠, 지금. 여기만. 여기만 지금 x가 없죠. 그죠? x가 없으니까 뭘 해줄 거냐면은 x에다가 뭘 대입한다. 0을 대입해서 1. 이렇게 추가적인 거 노트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9번 보도록 합시다. 99번을 보면은 세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조건을 보면은 x, y, z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다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나의 3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xy 더하기 y, 2yz 더하기 2zx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얘네는 어떻게 풀까? 자, 여러분들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여러분들 뭐 해보겠어요? 얘를 이용할 건데 뭐 할 거냐면은 x에다가 3을 집어넣고 전개를 해보거나 y에다 3을 집어넣고 전개를 해보거나 z에다가 2z에다가 3을 집어넣고 전개를 해봐도 아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인데 가를 보면은 어떤 성질을 하나 쓸 거냐면은 자 우리가 세 수의 곱을 했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 된다라는 조건은 셋 다 0일 필요는 없죠. 셋 중 하나만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즉 a, b, c 적어도 하나는 0이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 관점을 차용해서 보면은 이 관계식이 x 빼기 3, y 빼기 3, 2z 빼기 3을 했더니 0인 거죠. 왜? 이 셋 중 하나는 적어도 뭐여야 되니까 3일 거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라는 거는 이 관계식을 바로 주면 되는데 조금 숨겨놨습니다. 선생님 나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그럼 얘를 한번 전개를 좀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면 앞에 거 두 개 하면은 xy 마이너스 3x 더하기 y 더하기 9에다가요. 2z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전개를 하면 이 x, y, z. 그러고 나서 얘는 플러스 9에다가 x 더하기 y 플러스 2z. 요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다 전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 xy 2yz 플러스 2zx가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27은 얼마다? 0이다라는 관계식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XYZ를 알아야 되는데, XYZ를 정리하자니 거슬리는 게 얘네랑 얘네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나 조건을 드디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식 대신에 얘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계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9의 x 더하기 y 더하기 2z 2z 마이너스 3에 곱하기 3에 x 더하기 y 더하기 2z 마이너스 27은 0이 되면서 얘네가 쇽 날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xyz는 2분의 27이 되므로 따라서 10xyz는 2분의 27 곱하기 10이라서 약분하고 5 곱하면은 1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 같은 조건을 이제 다음에 보면은 요렇게 관계식으로 이제 좀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뭐 해주셔야 되겠다. 외워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100번입니다. 자, 100번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강력한 조건이죠. 자연수 n. 자연수 n에 대해 다항식 fx, fn의 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애초에 f1 같은 경우는요. f1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6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 나 같은 경우는 f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fn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서 만나시게 될 거냐. 이제 뭐냐면은 고등학교 요런 스타일을 이제 좀 하면은 함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조금 대학교 과정의 얘기고요. 얘는 어디서 만나게 될 거냐면은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대수라는 과목의 3단원에서 3단원을 보면은 이제 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이제 만나게 될 스타일의 문제예요. 자, 그때도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문제들을 볼 텐데 한번 이제 미리 경험한다 치고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런 문제들은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예요. 그럼 n에다가 뭐 하면 돼요? 대입을 해서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f1의 x는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2를 한번 보면은 나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써보면 돼요. F2의 X는 F1에다가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N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얘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F3를 해보죠. F3도 나 조건에 따라서 F2의 X 플러스 2인데요. 그럼 F2의 X 플러스 2니까요. 결국은 F2는 F1의 X 플러스 1인 거였죠. 그럼 X 대신에 F1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이제 F1의 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자,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위해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즉, F2의 X 플러스 2는, 원래는, X 플러스, F2의 X가, 자, 원래는 X 지금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여기 X 대신에 지금 뭘 쓸 거냐면은, X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안 쓰고 X 플러스 2를 집어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도 X 대신에 뭘 쓰냐면 X 플러스 2를 쓰는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X 플러스 3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은 결국 X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0입니다.
혹시나 할까봐 한 번 더 F4까지 해보죠. 사실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는 이제 감 잡았어요. 그대로 이제 쭉쭉쭉 하면 돼. 그 다음에 F4는 fx, F4의 x는 F3의 x 플러스 3. 그럼 얘는 F2의 x 플러스 얼마다? x 플러스 5고 얘는 F1의 x 플러스 6이 됩니다. 여기 계산식은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 해주고 나면은 따라서 F6을 찾을 수가 있는데 F6의 x는 F1에다가 x 플러스 15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15의 얼마다? 제곱 플러스 1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얘는 이제 전개를 다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의 개수가 되는 거죠. x의 개수니까 다 할 필요 없죠. 필요한 부분만 전개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오,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음, 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전개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3 곱하기 15의 제곱의 x가 될 거고 여기는 1창이니까 마이너스 2의 2이죠. 마이너스 6의 2 곱하기 15의 x가 됩니다. 이 부분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요. 얼마가 나오냐? 495의 x가 되겠습니다. 의심하는 친구들 위해서 계산해 보면은 15에다가 3 곱하기 15니 3 곱하기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 12가 되니까 결국 15 곱하기 얼마다? 45에서 빼기 10이니까 33이죠. 33 곱하기 15를 하니까 53, 535, 535, 165, 33이니까 495 나오는 거 확인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101번 되겠습니다. 자, 101번을 보게 되면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에 대한 순서쌍입니다. XY의 개수를 모두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식을 쓰면은, 얘는 X제곱, Y제곱은 A이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쓸 수 있고요. 나에서 세제곱의 합은 X 더하기 Y B배라고 했으니까 뭐 정의대로 쓰죠. 그러면은 B의 X 플러스 Y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 조건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나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은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X세제곱, Y세제곱은요. 어,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의 xy에 x 플러스 y가 그래서 그 뭐지 여기 값이 b의 x 플러스 y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y를 각각 하나씩 약분을 시켜주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는 b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조건도 변형을 잘 시켜주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의 값이 얼마다? 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라고 했으니까 직접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조건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a 대신에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b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3x y가 얼마다? 2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요렇게 날라가고요. 따라서 결론으로 얻을 건 xy는 얼마다? 2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xy가 20이니까 될 수 있는 자연수 순서쌍을 찾으면 되겠죠. 1, 20,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 10, 그 다음 3, 5, 4, 20이니까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다 생각하면은 총 몇 쌍이 나온다? 6쌍이 나오게 되겠다.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 102번을 보게 되면은 0이 아닌 두 실수 x, 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뭐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없습니다. 직접 뭐 대입을 하기도 x가 섞여 있어서 조금 곤란하고요. 일단 두 식 자체를 뭐 해볼 거냐? 더하고 빼고 한번 지지고 볶고 먼저 한번 해보죠. 두 식을 더해서 정리를 하면은 x 더하기 y, x분의 1, y분의 1이 얼마다? 8이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은 두 식을 한번 곱해보죠. 게다가 약간 켤레 느낌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분의 1,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x분의 1 더하기 y를 하면은 식을 계산하면 1 더하기 xy, xy분의 1 더하기 1이 얼마냐면은 16 빼기 10이니까 4가 되겠죠. 즉, xy 더하기 xy분의 1을 뭘로 두냐면은 얼마다? 2로 두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뒷부분을 배우진 않았지만 조금 연립 방정식을 조금 써볼 겁니다.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x 더하기 y를 한번 a로 치환을 하고 xy를 b로 치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xy분의 x 더하기 b분의 a가 얼마다? 8이 되고요. 밑에 거는 b 더하기 b분의 1이 얼마냐면은 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걸 먼저 풀어주기 쉬우니까 얘를 b를 곱해서 풀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은 0이 돼서 따라서 b는 얼마다? 1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위에 거에다가도 집어넣으니 얘를 이제 위에 거에다가 대입을 해주니까 a 값도 나오게 됩니다. a는 어떻게 되냐면은 4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x 더하기 y는 4고 xy는 1이다라는 관계식을 얻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세제곱, y 세제곱이니까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 즉, 숫자 대입만 하면 됩니다. 4, 4, 16,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하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다? 52다. 사실 뭐 연립 방정식이라 하기도 그렇고 x 더하기 y, xy를 문자로 치환하는 순간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103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당식 a, b가 있고 a세제곱 마이너스 8b 세제곱이 되어 있어서 x5제곱의 개수 p, x 4제곱 개수를 q라고 할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됐죠? 바로 해서 즉 타겟만 전개를 하는 거였죠. 타겟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체 다를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A와 B 항의 사이 관계를 한번 보니까 여기 뒷부분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쟤는 A는 x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b라는 관계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넘겨주면은 a-2b는 x 세제곱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식을 다시 또 인수분해를 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8b 세제곱의 경우 a-2b 그래 a-2b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ab의 a-2b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관계식들 조금씩 써보면은 얘는 x 세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곱하기 6ab가 됩니다.
자, 그럼 애초에 우리는 x 5제곱의 개수랑 4제곱의 개수를 찾으니까 얘는 탈락이겠죠?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 대신에 x 세제곱 더하기 2b 형태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보면은 여기도 ab 대신에 여기 x 세제곱 더하기 2b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은 6x 6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2x 세제곱의 b 더하기 잠시만요. 전개가 잘못됐네요. 6b x 6제곱에 곱하기 6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x 세제곱에 b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5제곱, 4제곱 개수니까 이 부분도 결국 필요 없고 이 부분만 잘 전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순 공식으로 전개를 해도 되고 필요 부분만 전개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일단 b제곱을 전개를 해주면은 x 4제곱 4x제곱 플러스 9에 4x 세제곱 더하기 2, 3은 6, 12x 더하기 6x 제곱이라서 x 4제곱 그 다음에 4x 세제곱 10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세제곱을 했을 때 5제곱이 되려면은 즉 5제곱에 해당하는 거는 10제곱, 4제곱에 해당하는 건 12제곱이니까 따라서 P 같은 경우는 이제 12 곱하기 10 해서 120이 될 거고 Q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12 해서 144 해서 P 더하기 Q는 얼마다? 26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일단 통분을 하고 쟤네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찾을 건지인데 먼저 앞부분 통분을 하면은 A, B, C 분의 A, B, B, C, CA가 6분의 11이죠. 근데 A, B, C는 6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결합을 하면은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는 얼마다 1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얘네가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그대로 전개를 해서 풀지는 않았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조금 초록색을 쓸까요?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린 이 값을 모르니까 n으로 한번 더 볼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번 쟤네를 다시 써봅시다. 그럼 주어진 식이 n-a, n-b, 그리고 n-c는 얼마다? 60이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얘네를 한번 쭉 전개를 한번 해서 봅시다. 그럼 전개를 하게 되면은요. 앞에 가면 n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n 더하기 ab가 되고 여기에 n-c는 60이다. 그렇게 해서 n 세제곱에 얼마다? 마이너스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이 될 거고요. c의 n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에 ab, bc, ca의 n이 되고 마지막 마이너스 abc가 얼마다? 60이다. 근데 우리가 가정하기로 abc는 n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얼마가 된다? n이 어떻게 되죠? A, B, B, C, CA가 1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따라서 11n은 얼마다? 66이라서 n은 얼마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실 다 끝났죠. 그러면은 얘의 값이 얼마냐면은 6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요러한 관계를 알고 이러한 관계를 아니까 곱셈 공식 변형 바로 쓸 수 있죠. a제곱, b제곱, c제곱이 얼마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가 되니까요. 그럼 얼마다? 36 마이너스 얼마다? 22 해서 정답 얼마? 14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A, B, C를 1, 2, 3으로 하면은 선생님 보이는데요? 하면은 보이는 대로 푸셔도 됩니다. 1, 2, 3 하면은 저게 또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이면은 빠르게 풀면 되고 안 되면은 핵심은 뭐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N으로 둔다라고 해서 푸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5번입니다. 자, 105번은 뭐냐면은 쟤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값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세제곱 공식을 지금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를 요렇게 한번 두죠. 나눗셈 알고리즘 형태로 몫은 1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x 더하기 1이다. 요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요렇게 그러면 1은 필요 없으니까 요거 하나를 A라는 식으로 요거 하나는 B라는 식으로 했을 때 완전 제곱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세제곱 형태를 해주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세제곱은 결국 AB의 세제곱 형태니까 X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3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3배의 x제곱 더하기 1의 x 더하기 1 더하기 제곱의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x제곱 더하기 1로 묶을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여기 목자리는 대충 써도 뭐 상관은 없죠. 3의 x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1 더하기 3의 x 더하기 1의 제곱 해놓고 얘를 전개를 하면은 세제곱 어떻게 되나요? 세제곱 3x제곱 3x 더하기 1이죠. 근데 얘는 지금 나눠주는 식보다 차수가 높죠. 차수 비교를 해보면 얘는 2차, 얘는 3차니까 얘는 진짜 나머지가 아니기 때문에 몫으로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직접 나눗셈법을 조금 이용해서 쟤를 정리를 다시 해주게 되면은 세제곱, 제곱, x 1이니까 x로 하면은 세제곱 x 빼니까 3x제곱 2x 더하기 1 더하기 3 하니까 3x제곱 더하기 3 해서 2x 빼기 2가 됩니다. 즉 얘는 x제곱 더하기 1에 x 플러스 3에 더하기 2x 빼기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짜 나머지는 얘가 되는 거죠. 2x-2. 그래서 2x-2니까 R5는 얼마가 된다? 10 빼기 2라서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그 다음 106번입니다. 자, 지금 다음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당연히 대입하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해서 관계식을 하나 찾아서 조금 식들을 간단하게 해서 푸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 미를 먼저 곱하면 2x는 1 플러스 루트 3 넘어가면 2x 마이너스 1은 루트 3인데 제곱을 해주니까 루트는 지워질 거고요. 그래서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돼요. 요거를 이제 잘 써봅시다. 그러면은 준식을 잘 조금 변형을 해주면은 4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아니죠. 얘는 2x 세제곱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인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입니다. 자, 우리가 식을 만들어 주려고요. 얘랑
얘랑이 필요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면은 얘는 x제곱으로 묶고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나머지를 쓰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은 0이니까 내나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또 변형을 한 번만 더 해보죠. 변형을 한 번 더 하니까 2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면 얘는 플러스 4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해야 식이 맞겠죠. 우리가 필요한 걸 하면은 다시 또 x로 붙고 2x제곱 마이너스 2x 어, 어, 잠시만 여기 2x가 아니네요.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그렇게 해야 5x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다? 1을 해주고 나면은 필요한 부분 여기니까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까지 냅니다. 그럼 얘는 또 0으로 가서 결국 여기로 넘어오니까 결국 4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다 마이너스 2 플러스 5를 해주면 식이 완성이 될 거고 얘도 0이 돼서 결과적으로 답은 얼마다? 5가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식 조작을 많이 했는데 이 식 조작하는 거는 고2, 고3 가서도 자주 쓰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식 조작하는 거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107번입니다. 다항식 px를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 자, px 제곱을 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앞에서 했던 문제랑 비슷하네요. 별 다를 게 없어요. 105번에서 했던 거랑 대답 비슷해요. 105번은 이렇게 지금 이제 식을 주어진 반면에 여긴 이제 애초에 추상적으로 px라는 식을 안 줬습니다. 그 정도 차이 정도만 인식을 하고 한번 이제 식을 써볼게요.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서 px는 x제곱 플러스 9고요. 몫은 모르니까 q1이라고 둘게요. 그때 이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rx라고 했는데 그럼 얘네를 양변 이제 제곱을 시켜보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양변 제곱을 하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9의 제곱에 q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제곱 더하기 9의 q1의 x 플러스 3 더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는 풀이니까 정리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나면은 지금 이제 얘가 하나 있고 하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목으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요 부분만 잘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풀어 헤쳐서 쓰면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되겠죠. 여기도 잘 살펴보니까 얘랑 하면서 뭐가 돼요? 몫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진짜 나머지는 뭐겠다? 얘라는 걸 바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진짜로 묶어보면은 Q로 묶겠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9의 Q1 제곱 더하기 2배의 X 플러스 3의 Q1 더하기 1이 되고 우리가 찾는 나머지인 6X가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찾는 RX는 6X가 되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나머지 정리를 대입하는 거 말고 이렇게 식으로 쓰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난도 문제들에서는. 자,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자, 교육청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풀이랑 답지풀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조금 선생풀이도 듣고 그 다음에 답지풀이도 한번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이런 도형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
잠깐만요. 도형 문제의 핵심은 좀 다른 색깔로 좀 필기를 좀 하죠. 요런 도형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이제 대수라는 과목, 현재 지금 바뀌기 전 과목 이름 같은 경우는 수학 1이죠. 거기 삼각함수에서 많이 나올 텐데 도형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직각 찾기입니다. 뭐냐면은 직각 찾기. 왜냐면은 직각을 찾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쓸 수 있는 풀이 방법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용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중3 2학기 때 배웠던 삼각비들을 이제 쓸 수 있어요. 특히나 특수각 삼각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요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직각 하나 있는데요. 얘 말고 숨겨진 직각을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잠깐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셨나요? 네, 보이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A랑 이렇게 P랑 한번 연결을 해주고요. P랑 또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가 바로 직각이 되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각이 됩니다. 여기 두 군데가 직각이. 자, 왜 저기가 직각이냐라고 하면은 원주각 때문에 얘가 직각입니다. 원주각. 그렇기 때문에 앞에 배웠던 것들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 요렇게 생긴 도형을 지금 뭐라고 했다. 요렇게 생긴 도형을 S1, 그 다음에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를 S2라고 해서 지금 S1과 S2에 대한 관계식 하나, 그 다음에 AQ, 그 다음에 QB에 관한 관계식 하나 이제 식을 두 개 줬으니까 뭔가 문자식도 두 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여기, 네, 중간원 같은 경우에 반지름을 라지 R로 두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 같은 경우 스몰 r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첫 번째 되어 있는 AQ-QB 같은 경우는 AQ 길이는 중간원의 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QB 같은 경우는 작은 원의 지름이니까 결국 2R 마이너스 스몰 2R이 얼마다? 8 루트 3이라서 우리 첫 번째 관계식인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4 루트 3이다. 요런 거 관계 하나 먼저 아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S1 넓이도 구해야 되고 S2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S1의 넓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반원에서 중간 반원, 작은 반원을 빼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큰 반원의 넓이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AB 전체 길이는 2 라지 R 더하기 2 스몰 r이니까 반지름이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 되겠죠. 그러면은 반원의 반지름이 넓이니까 2파이에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중간원, 작은 반원들의 넓이를 빼니까 2파이 라지 R의 제곱 빼기 2파이 스몰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얘가 정리가 되면서 슉슉 날아가고 2RR이 되니까 파이 곱하기 라지 R 스몰 r이 S1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S2의 넓이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럼 PQ 길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PQ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PQ 길이. 자, 여러분들 그 중2 때 공식을 외웠으면은, 이 PQ 길이의 제곱은 AQ 곱하기 QB라는 공식을 알면은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겠죠? 오래돼서. 자,
그래서 만약에 아시는 분은 하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은 삼각형 닮음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즉 삼각형 AQP랑 누구랑 닮음이냐면요. 삼각형 PQB랑 요 닮음을 이용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닮은 비에 의해서 AQ 대 AQ에 해당하는 게 PQ죠. PQ는 그 다음에 PQ 대 얼마다? BQ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례식을 풀어주니까 PQ 길이의 제곱은 AQ 곱하기 BQ 혹은 QB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따라서 PQ 길이의 제곱은 라지 R, 2 라지 R 곱하기 2 스몰 r이 돼서 결국은 얼마다? 4 라지 R 스몰 r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PQ 길이의 제곱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PQ 길이는 얼마냐? 2 라지 R 스몰 r이죠. 근데 이제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은 라지 R 스몰 r이고 거기에 넓이인 거니까요. 결국은 S2 같은 경우는 결국은 2분의 1 곱하기 라지 R 스몰 r의 라지 R 스몰 루트를 안 씌웠네요. 루트 라지 R 스몰 r의 뭐다? 곱하기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식을 활용하면은 S1 마이너스 S2 같은 경우 아까 S1이 어디 있었죠? 그렇죠. 파이 곱하기 라지 RR 빼기 2분의 파이 곱하기 라지 RR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다? 2파이가 되는 거니까 파이 날리고 정리를 해주면 라지 R 스몰 r의 값은 얼마다? 4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관계식 하나랑 요거 관계식을 이용해서 선분 AB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B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 찾아놨죠. 2 라지 R 더하기 2 스몰 r이니까 결국은 얼마냐면은 요렇게 해야 되겠죠. 라지 R 스몰 r의 제곱에 더하기 4 라지 R 스몰 r에다가 루트 씌우고 2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값들을 다 찾았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죠. 결국 2배의 루트 48 더하기 16이 돼서 64가 돼서 얼마다? 16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각찾기 요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0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09번으로 넘어오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세면에 접하도록 놓여 있다. 두 정육면체 한 모서의 길이 차가 4고 부피 차가 얼마다? 100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큰 거를 x로 두고요. 작은 거를 뭘로 둘 거냐면은 y로 두겠습니다. 한 모서리 길이 차가 4라고 했으니까 x-y는 4다라는 거고 부피 차가 100이라는 거는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이 얼마다? 100이라는 거죠.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이니까 얘네 둘을 이용해서 결국은 뭘 찾으라는 거냐면은요. 자, 건널비는 두 정육면체 건널비의 합이니까 6x제곱 더하기 6y제곱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요 공식을 변형을 해보죠. 우리 너무 쉽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했고요. x-y의 세제곱에 플러스 3의 xy의 x-y가 됩니다. 즉, 100은 64 더하기 43, 12xy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36은 12xy니까 따라서 xy는 얼마다? 3이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x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알면 되겠죠. 얘는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인데
자, x-y의 제곱에 플러스 2xy입니다. 중3에서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그럼 4, 4, 16에 2, 3은 6이니까 얼마다? 22가 되겠죠. 따라서 6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결국은 6배 6 곱하기 22가 되니까 12, 12에서 132 해서 정답이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1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10번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따라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110번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풀이랑 답지 풀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풀이도 한번 보시고 답지 풀이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몇 번이었죠? 저기 108번이었죠. 여기 도형 문제에서 이제 직각 찾기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각을 조금 찾아서 직각삼각형을 활용하면은 조금 손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mn 길이를 x로 뒀는데 저거에 이제 뭐를 구해라. 10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다. 그럼 결국 관계식이 뭐가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이 좀 깨지긴 하는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정삼각형이라서 여기 가운데다가 뭘 찍을 거냐면은 원의 중심을 하나 찍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그을 수가 있죠. 여기 중심을 O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몇 도가 되냐면은 30도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30도가 됩니다. 요렇게 할까요? 30도가 됩니다. 그럼 요 길이는 지금 이제 뭐냐면은 삼각형의 각각의 중점을 연결했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는 2분의 x가 되겠어요. 2분의 x. 자, 그러고 나서 얘가 직각인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죠? 직각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2분의 x고 지금 우리가 3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b가 2대 1대 루트 3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은 루트 3도 나누어서 2배를 해주니까 루트 3을 나누어서 요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군요. 요 길이가 필요하네요. 요 길이가 필요한 게 뭐냐, 요 길이는 루트 3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3분의 x가 되겠습니다. 자, 왜 저걸 구하느냐? 결국 목적은 요렇게 꺼서 요 직각삼각형을 피타고라스를 쓸 거예요. 네.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를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면은 결국 OP 길이는 결국 뭐예요? OA 길이랑 같죠? 왜 같죠? 반지름이니까. 자,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를 구했으니까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2배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2x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았어요, 지금. 필요한 것들 다 찾아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직각이고요. 요 길이가 얼마였죠? 2 루트 3분의 x였고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2x가 되겠고 선생님 요 길이는요. 2분의 x 하나랑 1이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피타고라스 쓰니까 3분의 4x 제곱 더하기 3분의 4x 제곱은 12분의 x 제곱 더하기 결국은 2분의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 뒤부터 그냥 식 정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그럼 얘는 4분의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에 12를 곱하면 16x 제곱은
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2가 돼서 좌변으로 다 넘기면 12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전부 다 뭘로 나눠준다?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관계식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형태의 폼에서 요런 형태로 하는 것도 많이 했죠. 뭘 나눠준다? x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식 x 빼기 x분의 1은 얼마다? 1을 찾았죠.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결국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는 건데 얘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를 하는 격이라서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저런 특수각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1번. 자, 111번은 110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의 길이가 1보다 크대요. 그렇게 했던 이제 직육면체에서 자, 모양이 같은 나무토말 한 모퉁이 길이가 되어 있고 그림이 이와 같은 입체 도형 만들었는데 건널비는 236이고 모서의 길이 합은 82일 때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가로를 x, 세로를 y, 높이를 z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널비를 이용하면은요, 여기 숨겨져 있는 여기 뒤에 면들이 있겠죠. 숨겨져 있는 여기면이랑 여기면이랑 그리고 밑면 같은 경우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면은 온전해지겠죠. 그럼 여기 면 하나 썼고 오른쪽 면도 보면은 여기 면이랑 이렇게 합쳐주면은 또 온전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면이랑 앞면에서 합쳐주면 결국 건널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직육면체에서 건널비 구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xy 2yz 그 다음에 2zx가 얼마다? 236이므로 얼마냐면은 xy, yz, zx가 얼마다? 118이다. 이런 관계식을 찾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모서리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조금 한번 그림을 다시 또 초기화해보죠. 자, 모서리 길이를 잘 세주면은요. 멀쩡한 것들은 세로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요렇게 네 개를 칠하면 멀쩡해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도 하나, 둘, 세 개는 멀쩡하고 네 개인데 여기까지 칠해주면 멀쩡해집니다. 즉 4x 더하기 y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까지 칠해주면 멀쩡해져요. 4y, 4z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색칠 않는 데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더 있죠. 근데 각각의 길이는 1이니까 더하기 6을 한 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될 겁니다. 그럼 넘겨서 정리를 해주니까 결국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다? 19다 되겠습니다. 그럼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x, y, z를 하면은 대각선 길이가 결국 루트 x제곱, y제곱, z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xy, yz, zx가 되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결국 361에서 236을 빼주는 형태가 되고 결국 계산하면은 루트 125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오르토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 세는 거 직접 여러분들도 색칠하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트라이만 하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112번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세고의 반지름 길이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을 x, 중간 원의
중간원의 반지름을 y, 큰원의 반지름을 뭘로 두겠다? z로 두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접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세구의 반지름 길이의 합이 9다라는 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다?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널비 같은 경우는 4파이r 제곱이죠. 그러면 4파이로 묶고 x제곱, y제곱, z제곱이 얼마다? 116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x 오른쪽에다 쓸까요? 아까도 오른쪽에 썼는데 x제곱, y제곱, z제곱이 얼마가 되냐면은 계산을 해보시면 29가 됩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부피의 합 같은 경우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4파이로 묶고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이 132파이가 되니까 결국은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이 계산을 해왔는데 99다. 요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세구 반지름 길이의 곱이니까 결국은 요 세 개를 이용하여 x, y, z의 값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일단 얘네 둘을 이용해서 x, y, yz, zx의 값을 좀 구해야 되겠죠. 그럼 81에서 29를 빼고 얼마다? 2가 되고 7, 52니까 26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즉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에 마이너스 3xyz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x제곱, y제곱, z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를 하면은 저러한 관계식이 있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끝납니다. 99 빼기 3xyz는 얼마다? 9 곱하기 가로 열고 쟤는 얼마였죠? 29 마이너스 2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해주시면은 결국 따라서 3xyz는 99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여기 계산하면 3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72가 되나요? 72.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yz는 3만 나눠주면 되니까 얼마다? 2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공식 써서 풀면은 됩니다. 그 다음 1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OABC에 대하여 OA제곱, OB제곱, OC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OA, OB도 수직, OB, OC도 수직, OC, OA도 수직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O가 어디냐면 여기 O를 가운데 이렇게 O를 가운데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생겨서 얘도 직각.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얘도 직각. 그 다음에 얘도 직각.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어떻게 생긴 도형이냐면은 직각삼각형 4개를 직각삼각형 3개를 이어 붙여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OA, OB, OC 이렇게 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가조건에 따른 삼각형을 다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OA, OB, OC 길이의 합은 13이고 세 삼각형의 넓이 합은 27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OA 길이를 A로, 요 길이를 B로, 요 길이를 C로 했을 때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그냥 곱셈 공식 변형 잘 기억하고 있냐, 써먹을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얘는 가조건 통해서 만든 거고 나 조건을 통해서는 A, B, C의 값을 줬습니다. 13을 줬고요. 그 다음 다조건을 보면은 세 삼각형 넓이 합이니까
OAB 같은 경우는 2분의 1 AB가 될 거고, OBC 같은 경우는 2분의 1 BC, 그 다음에 OCA는 2분의 1 CA가 얼마다? 27인 거죠. 다 왜냐? 다 조건 때문에 그래. 다 뭐다? 수직이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AB, BC, CA가 얼마다? 54가 되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A제곱, B제곱, 쟤를 그대로 들고 올까요? 귀찮으니까 그대로 들고 옵시다. 얘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대입만 하면 됩니다. 결국은 대입하니까 13제곱이니까 169인가요? 169에서 얼마다? 108을 빼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61이 답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다 조건을 통해서 요 그림만 잘 그릴 수 있었으면 돼요. 그림만 요렇게 정사면체를 이쁘게 요렇게 그릴 수 있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1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4번. 자, 그림과 같이 AD를 2x 플러스 5로 뒀고요.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6x 플러스 10이니까 요 길이도 2x 플러스 5가 되면은 결국 6x 플러스 12에서 4x 플러스 5를 한번 빼주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2x가 되고 둘레의 길이가 이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2배의 2x 플러스 5를 한번 빼주게 되면은요.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을 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아, 그럼 직사각형이라서 여기 한 변의 길이는 내나 뭐다? x 플러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손쉽게 알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전 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P를 기준으로 해서 접었더니 CP를 접었대요. 그렇게 했더니 직사각형 CP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더니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요거다라는 건데 결국 그러면은 접었으니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뭐다? 합동이죠. 결국 넓이가 같습니다. 그럼 PD 길이를 모르니까 A라는 식으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은 PD-도 내나 A가 될 거고요. 그럼 색칠한 부분은 이 직사각형 전체 넓이에서 이 지금 CPD 이 넓이를 2배만큼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13은 얼마냐면은 이제 원래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2x 플러스 5 x 플러스 1을 곱한 거에다가 빼기 뭐를 빼줄 거냐면은 이제 2배 곱하기 삼각형에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D 길이인 a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고맙게도 이렇게 약분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결국은 x 플러스 1의 a는 얼마가 되냐면은 2x 플러스 5 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3이 되죠. 근데 이게 조립제법 될 것 같아요. 1, 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해서 마이너스 1로 해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3, 13에서 0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쓰지 말고 x 플러스 1에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 구하려면 뭐 하면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다 약분시키니까 따라서 x는 2x 플러스 5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3이니까 x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8이 답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공통수학 1, 그 다음에 이제 C단계 첫 번째 단원인 다항식의 연산 파트 부분 풀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파트 두 번째 C단계 문제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